기술력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장기 협력, 국내 대표적인 장기 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현두 작가가 선정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스며있는 기억과 지혜와 현실과 이미지, 또 거대 서사와 개별 서사의 역설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사진, 영상, 특히 많은 설치 작업 등을 통해서 국내의 미술계에 많은 주목을 받으신 작가분이십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20세기 초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과 그들 후손에 이르는 서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문화적 다양성, 고유성이 뒤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이방인들이 겪게 되는 삶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낯선 존재에 대한 공감을 예술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디아스포라에서 발견되는 국가를 뛰어넘는 정체성이 이주자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의지를 통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아울러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층의 정체성이 이주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주국가 국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했을 때 역시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고생하셨죠. 정현두 작가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 직원들하고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준 현대자동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동성 케미칼, 그다음에 JD 솔루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시의 주인공인 정현두 작가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한 말씀은 저희 학연고사 설명을 듣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배명지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배명지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MMC 현대차 시리즈 2023 정현두 백년 여행기에 대해서 전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9월 6일 수요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5전시실 서울 박스 복도에서 진행되는 전시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정현두 작가님의 총 5점, 그 중에 4점의 대형 신작이 선보이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MMC 현대차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고 2023년 작가로 정현두 선생님이 선정이 되었는데 2021년 6월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두 작가님은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 미디어 작업에 주력을 해오셨고 시각예술뿐 아니라 어떤 공연과 영화의 맥락을 넘나드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 매체 작업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 환경 속의 상황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지평을 넓혀서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주와 같은 어떤 다큐멘터리 서사와 그 속에 내재된 개인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런 장소를 직접 방문한다거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어떤 친밀한 만남과 대화 같은 어떤 관계성, 어떤 수행성은 아주 초기 작업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가의 중요한 예술 실천 방식이고 이번 전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2007년 그 가천관에서 전시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큐멘터리 로스티블지어라는 전시였는데 2007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됐고 2007년 16년 만에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그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나 건축 비엔날레에 참여하셨고 아시아의 많은 비엔날레에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가 양력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20세기 초에 멕시코로 건너간 한인 디아스포라인데요.
그 주제가 이 전시의 타이틀인 100년 여행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18년 전, 100여 년 전에 1905년에 1033명의 한인들이 영국 상선 육보를 타고 인천 제물포를 떠나서 멕시코 유카탄주의 수도인 메리다에 도착했던 그런 100여 년 전의 한인 이주기가 바로 100년 여행기이고 그것이 이번 전시의 주제입니다. 작품의 출발은 조금 더 흥미롭게도 그 100년 초라는 그 이제 멕시코에서 나왔던 씨앗이 태평양을 건너서 제주도에 이주했다고 하는 그런 100년 초 이동 설화에서 그 역으로 한국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의 이주 서사의 소재를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식물의 이식과 뿌리가 뽑혀서 식물이 이식되는 부분과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뿌리가 뽑혀서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주를 접속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이제 설화적인 여행기가 기존의 어떤 제국과 식민과 노동과 같은 역사를 둘러싼 기존의 이주 서사를 뛰어넘는 그 이외에도 제3의 서사를 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가분께 이주와 이국성이라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존재들을 연결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예술적 가능성의 영역으로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한인 이주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서사를 넘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시에서 펼쳐가고자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권이 충돌되는 그런 지점에서 겪게 되는 굉장히 이질적인 시공간의 경험에 대한 어떤 상상, 그런 상상은 예술가의 작업으로서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질감과 친숙함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아주 미시적인 관계라던가, 그다음에 이주를 둘러싼 여러 세대들의 어떤 관계들,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어떤 사람과 사물들과 존재들이 이동하는데요. 그런 이동과 번영하는 존재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전시에서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이주 서사를 단지 주거님 어떤 고정제 서사가 아니라 문화적인 생성, 새로운 생성 지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분은 아주 멕시코의 미시적인 서사 그리고 어떤 이민자의 시간, 경험, 기억을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회 멕시코를 방문하셨고 한인 이민 2세에서 5세의 후손들을 이제 만나고 그들을 인터뷰하고 또 과거의 그 농장들 우리가 이제 한인 이주에서 일했던 그런 현재 남아있는 유가족 농장들을 방문해서 어떤 다양한 이렇게 식물들을 참 촬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수행성과 관계성이 멕시코 이주 서사 내부를 작가적인 시선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관계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전시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전 초기부터 작가분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 방식이었던 작가적 연출을 중심으로 하는 사진과 영상, 사운드, 공연 설치를 넘나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매체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멕시코주 서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순적인 상황, 역설적인 관계들, 어떤 혼종의 맥락들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 4점의 신작, 100년 여행의 상상곡, 세대 조상, 나래벽 신작과 또 100년 여행의 프롤로그, 2022년 작업이지만 서울에서는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어서 거의 이제 관객들의 신작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점이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이제 지하 1층을 내려가시면 서울박스와 오선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의 동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서울박스에서 이제 그 2, 3, 4, 5번이 전시된 오선시실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서 관객들이 서울박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런 11개의 그 열대 식물들이 흑음제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빨간 열매 안에 이제 이런 그 초지향성 스피커가 이제 내재되어 있어서 관객들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보다가 사람들이 아주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마치 그 배의 백고동 소리와 같은 웅웅한 그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국가에서 듣게 됩니다. 그 소리의 어떤 출처는 현재 2023년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 파라과이, 모로코,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국적의 제한 한국인들인데요. 작가분은 이분들에게 6가지 아래
다음과 같은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화났던 사람, 가장 그리운 사람, 희망과 꿈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분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인도네시아어로 자신의 어떤 모국어로 녹음을 해서 관객들이 그들이 대답들을 에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 빨간 열매에서 나오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래서 당시에 지금 작가분과 함께 녹음했던 6명의 제안하고들은 당시에 1905년에 멕시코로 이주했던 그들의 나이가 굉장히 유사한 나이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굉장히 이질적인 시공간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겪었던 그런 낯선의 감각을 오히려 지금의 한국에 살고 있는 같은 시대에 사는 같은 나이대의 젊은이들, 제한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역으로 취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성의 목소리들을 관객들이 우연치 않게 만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동질성으로 제한되는 그런 이런 다중세계, 제한되는 국가 외부를 넘어서 아주 다중세계를 조금 더 상상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 서울권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오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년 여행기 프롤로그는 작가분이 어떻게 이 백년 여행기라는 멕시코한 이주서사에 다가가게 됐는지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첫 번째 방이 굉장히 작은 미니어처 무대, 멕시코 메리다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25개 농장을 흩어지게 된 아시안나라고 하는데, 그 농장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만든 무대입니다. 그 무대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찍은 그 한인들의 모습이고, 그 아래에는 지금 제주도의 원령리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백년초 마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백년초의 씨앗이 크루시안 아유를 타고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제주도까지 뿌리 내려왔다고 하는, 또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인 기이한 그런 설화적인 서사에서 역으로 이제 한인들의 이주 서사를 떠올리게 되고, 그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미니어처 무대를 배경으로 실제로 2022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 레지던시에 마침 이제 안식년이셔가지고 레지던시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발견하시게 되고, 마이니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무대와 함께 아주 재미난 공연을 하게 되고, 이번 전시에서는 이 공연의 영상으로 이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백년초, 그리고 또 이 백년초의 이야기가 중첩된 한인 인주 서사가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주상은 전시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작가분께서 멕시코를 이제 방문하면서 만났던 그런 6가구의 멕시코 한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2세부터 5세에 걸친, 나이대로는 90대부터 10대에 걸쳐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영상이지만 아주 느린 어떤 1초 500프레임 이상의 이제 촬영으로 아주 느리게 사진적인 구동성 감각해 하는 그런 작업을 마치 초상화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 두 세대 간의 어떤 아주 이야기들, 간극들, 그런 이제 것들을 아주 관객들이 중간에 서서 미세하게 포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요. 조금 더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숨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시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의 좀 메인 작업, 전시 제목과 동일한 백년 여행기라는 작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4채널 설치 영상 작업입니다. 8m 크기의 LED 스크린과 그 아래에 3개의 3채널 비디오, 그리고 멕시코에서 볼 수 있는 무륜제라던가 애니뱅과 같은 높바 선자와 같은 열대 식물들이 이렇게 설치 작업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마치 영국적 무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작업인데요. 아래에 있는 3개의 영상이 판소리의 공연, 그리고 멕시코의 마리아치의 공연, 그리고 일본의 기다유의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작가분이 직접 연출을 하셨고, 한국과 일본과 이제 멕시코에서 공연자들과 함께 공연을 하셨는데요. 이 각 공연은 한인 이민사의 어떤 기록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멕시코를 이제 향해 가던 그 배에서 태어난 최병덕이라는 분이 쓴 교포 역설이라는 그런 인의 텍스트와 그리고 이민 2세인 마리아리 가르시아 할머니의 좀 굴곡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전시장에서 또 작가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황성신문에서 이제 이민자 모집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광고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멕시코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홍보 영주의 시, 나의 길에는 시 이런 당시 멕시코 서사와 관련된 시들, 책들, 구술들 이런 것들이 이 세계 공연으로 이제 풀어지고 또 이 공연의 리듬과 사운드에 따라서 작가분이 3회에 걸쳐서 멕시코에 촬영했던 굉장히 많은 영상들, 사태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이 리듬에 맞추어서 편집되면서 영상 자체는 굉장히 안무적인 영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 또 시각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이 뒤섞인 어떤 일종의 부대극과 같은 백년 여행기를 통해서 어떤 디아스포라의 혼성적인 세계라던가 이국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의 벽이라는 작품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오전 실실 마지막 방에 저희가 15m 굉장히 높은 벽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2m에 해당되는 벽 설치로 구성된 작업인데요. 작품 제목인 날의 벽은 말 그대로 칼날로 이루어진 벽이고 그 칼날은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칼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촉발시킨 그 군원들이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하와이 농사짓기, 일리겐 농사짓기와 같은 농사짓기였기 때문에 작가분이 한 200여 개의 그 칼날, 마체테라고 하는 칼날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 설탕 뽑기라고 하죠. 그 뽑기의 형식으로 전 세계 농기 거인들을 오브제로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흙을, 그 주변의 벽을 이렇게 그 흡음제로 마감을 해서 마치 이 형태는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 디아스포라의 근원인 통곡의 벽에서 따온 것인데요. 어떤 그 통곡의 벽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설치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각각의 농기구들은 이제 올해 몇 달 동안 작업실에서 설탕을 재료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설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국주의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작가분이 이런 어떤 설탕의 반짝거림이라든가 달콤함이라든가 뽑기 물감 이런 어떤 작가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그런 역사를 조금 낯설게 보이게 하면서 또 관람객들로 하여금 과거의 어떤 사건, 시간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번째 98년 작업인 엘비스 공중반점이라는 어떤 문화적 혼성에 대한 작업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질적인 문화 환경들의 상황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번 백년기 같은 경우는 또 실질적인 어떤 여행이라던가 오랜 시간의 리서치와 또 대담과 또 여러 서사와 공연과 그런 대형 작업을 통해서 작가분께는 MMC 현대자 시리즈라는 작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또 도약의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이런 소외되고 잊혀진 멕시코 이주 서사를 어떻게 보면 낯선 면번지대를 예술로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그 서경식 교수님, 도쿄 경제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신 서경식 교수님과 함께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강연이 있고 또 판소리와 아까 그 백년 여행의 메인 영상, 공연 영상이었던 판소리와 기다려가 만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공연을 10월 18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와의 대화, 그리고 여러 관람객 참여형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관객들이 이 전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출판물은 현재 오늘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참 소책자와 11월에 본도록이 4분의 연구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글들이 포함되는 그런 도록이 11월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은지 작가님의 전시회 소개를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예, 수고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전시회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트레이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한 개인의 작가로서 다루기 힘든 그런 좀 역사의 무게가 있는 그 무게감을 덜어내시고 즐겁게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이 한인들을 만나고 리서치를 해가고 상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많이 즐기고선 그리고선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게로만 바라봐 주시지 말고 작품을 흥미롭게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서 재미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작가님 또는 우리 전시 담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할까요? 네, 서울학교의 김달진입니다. 배명지 학예사의 아주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어쨌든 30대 작가로 국립현대미술관 최연소 올해 작가전에 초대된 후에 16년 다시 개인 초대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2번씩 초대받는 것은 사실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작가의 역량을 인정받은 점에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제주 포도뮤지엄에 가서 하와이 이민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사탕수수 담긴 전시를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서사와 개인사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방식과 복합적인 매체가 정현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같습니다. 작가 본인은 이번 신작들이 기존 작품과 어떤 차별화하는 어떤 감상의 키워드나 이 점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아랫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우선 올라오셔서 아랫집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같이 나눴어요. 제가 제주도에 작년에 레지던시를 같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탕수수라고 하는 열대 식물을 좀 키워보겠다는 일념하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 사탕수수는 설탕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탕수수라는 식물 자체는 굉장히 낯선 식물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조차 또는 얼마만큼 얘가 자랄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의 제일 남쪽 끝으로 내려가면은 이 식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파악된 생각으로 제주도를 내려갔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사탕수수를 키우면서 그때 당시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와도 맞닿아 있고 익숙함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 1년 기간이 지나니까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굉장히 익숙하게 와닿는 느낌과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던 그 낯선과 익숙함은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와이로 이주했었던 한인분들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리고 그걸 좀 더 어떻게 공부하게 다져서 좀 작품화 시킬 수 있을까와 제 생각의 범주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 포도미술관에서의 작품은 어쩌면은 이번 전시에 중요한 씨앗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식물을 처음 키워봤기 때문에 도시인간이다 보니까 저희 작업실 식물도 제가 다 죽이는데 이 사탕수수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을 하면서 원시를 짓고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원시 문을 열고 아이고 비료는 이때 주는 게 아니야 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빌미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과 굉장히 친하게 되고서 식물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주.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손영호 기자고요. 작년에 이제 포도류지요 취재를 갔었던 게 정현우 작가는 왜 사탕수수를 키우고 싶었을까 그 궁금함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본인의 관심사는 하와이 신부 사진 한 장 때문에 하와이 이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멕시코를 가셨는데 에디땡의 멕시코로 그러니까 하와이가 아니라 왜 멕시코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와이와 멕시코의 공통된 지점은 사탕수수라든지 애니캔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식물의 공간을 두고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식물의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일본, 아시아의 싼 노동력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었던 시기와도 맞물려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식물들을 유럽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신대륙에서 키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대거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로 이주했었던 역사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리서치와 흐름에 따라서 작품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와이가 아니고 멕시코냐? 이게 좀 그림이 더 근사하다 뭐 이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멕시코의 한인들은 참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우연히 메리다를 가게 됐고 그때 한인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선 정말 우연히 참석하게 됐었고 그 한인 행사에는 대부분의 태극기 깃발을 드신 분들이 만세상창을 어떤 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근데 그 장소의 이름은 엘 제물포라는 장소예요. 그게 한인들이 이렇게 제물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에 술집이 있었고 스페니쉬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앉아서 제물포 하면서 술을 마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제물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4년 계약으로 여권을 가지고 대한제국의 여권을 가지고 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부르기를 대한사람이라고 불러요. 대한제국에서 갔지만 그 이후 한일합병이 일어나고 그 이후 또 남북이 저희가 잘 아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멕시코와 한국이 수교된 60년대 이전까지는 완전히 잊혀졌던 사람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못 돌아온 상태에서 마야분들과 결혼을 하셔서 그들의 외관은 어딜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니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정서에서 이렇게 스스로 태극기들을 들고 만세상창을 외치면서 한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뿌리를 놓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처음 공감을 하게 됐고 사실 하와이나 멕시코나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관심은 어떤 뿌리가 이동되어서 새로이 뿌리 내렸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래층 내려가시면 백년여행기 프롤로고는 작년 제가 제주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가을에 그때 제 포토미션에서 보셨던 작품은 여름에 전시를 했고 가을에 동네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은 무대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저한테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리서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소문을 드린다면 좀 두 작업을 다 이제 본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임 작가님이 이제 하와이 이주를 다루시고 멕시코 이주를 다루는데 멕시코 이주와 하와이의 이주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 속의 환영적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하와이 이주는 그래도 어떤 굉장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간 이주인 반면에 멕시코 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마이어스라는
있었던 멕시코 농장의 대리인과 일본의 당시 대로 식민회사였던 결탁으로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 그런 상황에서 또 대한제국주의 많은 퇴역 군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많은 그런 이주였거든요. 그래서 작가분이 그간의 작업에서 항상 현실 안에서 어떤 굉장히 모순된 역설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멕시코 이주서사가 좀 두 이주서사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모순된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작가분의 어떤 작가적인 사이트를 다 건드렸을 것 같고 그래서 멕시코까지 가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시지 않았나. 또 거기다 더해서 100년 초 여행이라는 굉장히 소라적인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작가분께 많은 영감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동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